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국내 농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L 전주 KCC 대 대구 가스공사 경기입니다. 전주 KCC는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팀 상대로도 밀리고 있지 않지만 경기 마무리가 좋지 않은데 지난 오리온 원정에서는 4쿼터 중반 이후 확실하게 역전에 성공하며 승리를 따내는 것으로 보였으나 클러치 타임의 연속으로 스틸을 당하며 패했습니다. 다만 윌리엄스가 최근 출전 시간을 가져가며 라거나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정현과 정창영 등이 제 몫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대구 가스공사 역시 KCC와 비슷한 상황인데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마무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연패 경기에는 팀의 1옵션이자 득점 리더인 니콜슨이 결장했다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경민과 이대현, 김낙현 등 국내 빅3가 55점을 합작하는 등 경기력은 준수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 경기부터는 니콜슨도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이기에 유도훈 감독이 원하는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전주 KCC는 지난 고양 오리온전에서 88대 85로 패배하였는데 4쿼터 막판 2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보인 전주 KCC였고 자유투 성공률도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하나하나가 모여 패배를 당한 전주 KCC인데 라거나와 김상규가 두 자릿수 득점과 리바운드를 통해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활약했지만 유현준, 이정현과 김지환 등 가드진에서 턴오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주 KCC는 주전 라인에서의 득점은 꾸준하나 벤치진의 득점 지원도 너무 아쉬운 모습이고 지난 경기에서는 가드진의 리딩에서도 차이를 보인 경기였는데 유현준과 김지환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정현이 18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하였지만 이정현 역시 외곽슛 부분에서의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기에 이번 가스공사 상대로는 많은 득점을 올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대구 가스공사는 지난 서울 SK와의 경기에서 73대 75로 역전패 당하였는데 1쿼터에서의 우위를 살리지 못하였고 승부처에서 김낙현이 5반칙 퇴장으로 물러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클리프 알렉산더가 14득점 23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활약하였고 이대현, 김낙현, 두경민이 18득점 이상 기록하는 등 국내 주전 라인업에서의 활약은 좋았지만 벤치 득점은 1득점에 그친 점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번 경기부터 니콜슨이 복귀한다는 사실인데 클리프 알렉산더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니콜슨은 클리프 알렉산더와 달리 득점력을 갖춘 용병입니다. 국내 선수진의 폼이 올라온 현재 니콜슨의 합류는 크나큰 장점인데 이번 전주 KCC 상대로 용병진과 가드진에서의 강점을 살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낙현과 두경민의 3점슛 흐름은 준수한 편이므로 전주 KCC에 비해 3점슛에서도 강점이 있는 가스공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는 전주 KCC와 대구 가스공사 모두 주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전주 KCC는 이정현과 라거나가 활약할 뿐 유현준과 김지환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턴오버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만큼 가드진에서의 생산력이 점차 하락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위를 가져가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구 가스공사는 니콜슨이 복귀하는 만큼 알렉산더와 함께 40분 내내 용병진에서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고 김낙현과 두경민, 이대현 등 국내 선수진에서도 활약이 꾸준한 대구 가스공사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대구 가스공사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WKBL 하나원큐 대 삼성생명 경기입니다. 하나원큐는 지난 경기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49대 67로 패하였는데 이대로 가다간 올 시즌 최소 승률 팀의 불명예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 부상당한 구슬의 공백으로 스코어러가 사라졌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핵심 포워드인 고아라까지 부상을 당하며 최소 한 달 정도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얇은 스쿼드에서 주전 포워드 2명이 모두 빠진 채로 시즌에 임해야 하기에 반등을 기대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친 팀의 리더 배혜윤을 앞세워 신한은행을 58대 55로 잡았습니다. 상대의 트랜지션을 집요한 볼핸들러 압박으로 막아내며 템포 싸움을 잘했고 윤예빈이 슬럼프 탈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또한 최근 팀 공수의 핵으로 떠오른 이주연은 앞선 가드 중 가장 탄탄한 상체를 앞세워 제 몫을 하고 있어 리툴링 중인 삼성생명의 중심으로 성장 중인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하나원큐는 부진이 깊어가고 있는데 신지현과 양인영 말고는 이렇다 할 스코어러가 보이지 않으며 수비 또한 조직적이지 못하면서 연패의 연패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7연패 중이며 7연패를 하는 동안 매 경기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양인영, 신지현을 제외하고는 10득점 이상 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 실점 또한 평균 80실점을 하는 등 수비도 너무도 허술한 나머지 이길 수 있는 동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한 턴오버 역시 리그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좋지 않은 스탯은 모두 하나원큐가 보유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생명은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했지만 직전 신한은행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폼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사실 삼성생명이 잘했다기보다는 신한은행의 슛감이 너무도 좋지 못했으며 김단비도 정상적인 폼이 아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수비 조직력은 괜찮은 모습이었고, 역시나 배혜윤이 고참으로서 팀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클러치 상황에서는 항상 배혜윤이 해결해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곽에서의 슛 정확도는 아쉬운 모습이며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시즌 초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다행히 이주연의 리딩 능력이 많이 올라온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며, 윤예빈 또한 서서히 폼을 찾고 있는 모습이 다행스러운 삼성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 득점 생산을 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팀이지만, 그나마 삼성생명이 수비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윤예빈과 이주연 등이 신재현을 괴롭히며 득점 루트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원큐는 수비마저 뻥뻥 뚫리는 상황으로서 양인영 상대로 클래스 차이를 보여줄 배혜윤이 골밑을 지배하며 많은 득점을 쌓아갈 것으로 보이고, 헐거워진 하나원큐 수비진을 상대로는 윤예빈의 외곽슛도 살아날 것으로 보여 점수차를 벌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주축 선수들이 빠진 하나원큐로서는 신재현과 양인영이 후반 들어 체력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에 삼성생명의 세컨 물량 공세에 하나원큐가 속도전에서 밀릴 것이며, 베스트5 비교에서도 전력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삼성생명이 연승에 성공하며 5할 승률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삼성생명 일반승 혹은 마연승까지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 국내 농구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